정부가 조금 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가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는 1.5단계와 2.5단계까지 추가해서 모두 5개의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단계별 방역 수칙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전반적인 방향은 PC방, 노래방 같은 특정 시설 문 닫게 하는 건 최소화하고 대신 1단계부터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 넘기 전까지는 노래방도 헬스장도 모두 문 닫지 않고 열 수 있게 되는 시기인데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내놓은 방안입니다만 최근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서준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 대응 단계는 5개로 늘어납니다. 기존 3단계 체제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습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에서부터 2단계까지는 지역유행, 그 위로는 전국유행 단계입니다.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확진자 숫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의 평균을 구해 대응 단계를 높일지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 미만, 그리고 다른 권역에선 3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면 1단계가 유지됩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145명의 평균 일환자 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고 따라서 그 수준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100명 수준을 1단계에 해당되는 환자 수로 그렇게 삼았다는. 하지만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1.5단계로 지역 유행 단계로 접어듭니다. 전국 1일 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 8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숫자로만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외에도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의 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다른 여러 가지 지표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이달 7일부터 시행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들도 변화가 있는데요. 시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 넘기 전까지는 노래방, 헬스장 계속 문 열 수 있고 또 800명 넘기 전까지 PC방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는 300명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포장만 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들 등교를 포함해서 시설별로 바뀌는 부분은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36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의 럭키사우나. 지난 5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벌어진 이태원 클럽들. 모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벌어진 감염 사례들입니다. 기존 저, 중, 고위험 3단계로 나눴던 다중이용시설 분류가 2단계인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엔 그동안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클럽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종의 시설이 포함됐고 일반 관리시설로는 결혼식장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 14종의 시설이 지정됐습니다. 두 단계로 단순화해 집합금지는 최소화돼 마스크를 쓰거나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의 방역 수칙은 두 단계 모두에서 의무화됐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같은 중점 관리시설이라도 클럽 등 유흥시설 5곳은 2단계부터 노래 연습장 등은 2.5단계부터 문을 닫는 등 기준도 더 세분화됐습니다. 서민 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 금지나 운영 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 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등교는 2.5단계까지 학생 밀집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이뤄지며 3단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그러면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면 지금 기준으로 지금 수도권 2단계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는 1단계로 변하는 겁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거리두기는 기존의 3단계였는데 5단계로 이번에 세분화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바뀐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1단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바뀐 기준에서 2.5단계 이상으로 올릴 때는 확진자 수뿐만이 아니라 이 중환자 수용 능력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완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최근 확진자가 좀 늘고 있고 특히나 이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완화라고 한다면은 좀 부담스러운 결정일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오늘 방역 당국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거리두기 체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말이 네. 어려운데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거리두기 자체를 조금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시설들에 대한 운영 제한을 했을 때 반발이 있었고 또 이런 반발이 계속되면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경제는 그만큼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방역과 경제라는 두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온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실제 방역 당국은 지난 10월 12일 날 전국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했는데요. 이후 10일 동안은 이 확진자 수가 60.8명을 기록했지만 22일 이후 10일 동안은 평균 91.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2차, 3차 유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역 당국이 이번에 든 주요한 지표가 의료 체계에 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네. 병상이 확충되면서 코로나19 초기 때보다는 의료 시스템의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래도 방역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배경 중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적어도 뭐 내년 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코로나 자체를 단기간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방역 관계자 그리고 과학자, 감염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결국 어차피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이 또 다른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코로나와 공존이라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